무주택자분들은 방법은 내 집 마련하는 건 청약이겠죠. 청약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 매매가 있겠죠. 청약이 보면 뭐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대상자가 있어요. 특별공급 대상자는 뭐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했던 분들이라든가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자녀,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이 특별공급 대상자인데 아무래도 뭐 카드로 따지면 조커처럼 일반 분양분 대상자보다는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이 역시도 위치가 좋은 곳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죠. 그 다음에 일반 어떤 공급 대상자는 더 서울의 중심권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60점대 후반이 돼도 뭐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입한다라는 청약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청약 점수 60점대 후반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나 돼야 됩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다면, 그때 주택을 매입했다면 오히려 기다린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지금 청약 점수가 높은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매입하면 되는데 지금 청약 점수가 낮은데 청약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진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거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장기적인 바로 볼 때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겠습니다만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청약만은 기다리지 말자. 일반 매매도 있으니까 일반 매매도 기다리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반 매매를 할 때 뭐 종류가 있겠죠. 뭐 주택을 매입할 때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 있고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도 있어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건 황금성이 뛰어나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빌라는 자금은 적게 들어가는데 황금성은 좀 떨어지죠.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팁을 안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실거주라든가 투자에, 그러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통매 다세대, 그러니까 전체 주택이 있는데 각각의 세대마다 소유주가 다른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다 한 명, 그러니까 호수마다 소유주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이유는 취득세 중과와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를 살 때 매수시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참고할 사항이 입지 여건 5가지를 제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교통 여건이에요. 교통 여건은 역세권에서 가까워야 좋은 거 나는 거는 다 알겠지만 비싸다고 해서 비싼 값을 한다면 기꺼이 매입을 하셔야 되겠죠. 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도보로 한 5분 정도, 길어야 10분 정도 내외를 매입하시는 게 나중에 팔 때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뭐 많은 곳들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이 요새는 1000세대 이상씩 뻑하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그런 곳들이니까 대단지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교육여건 무시 못하죠. 교육여건. 이 교육여건 중에 20, 30평대들이 있는 곳들이 자녀가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등하교 때 뭐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육여건 정말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곳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참 좋고요. 생활 편의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백화점, 뭐 마트, 재래시장, 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면 이런 곳들도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 내면 크게 어떤 하락폭이 좀 적더라고요. 자연환경 정도도 있겠죠. 자연환경도.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뭐 공원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강, 그 다음에 뭐 산,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면 상당히 뭐 요새 건강도 많이 생각하고 이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환경이 가까이 있는 곳들이 선호도가 높고요. 도시보다는 말이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도 하천이라든가 강, 한강변 뭐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곳에 가까이 있는 곳들이 가치가 상당히 높죠. 이런 곳들을 앞으로 미래에도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5가지 입지 여건, 이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동산 상승기에 먼저 상승하고 하락기에는 나중에 하락한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빌라 매수 시 참고사항을 얘기를 드릴게요. 빌라를 매수할 때 가장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빌라지만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될 곳들은 외려 아파트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빌라처럼 작은 자금이 들어가도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를 살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4가지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최근에 해제된 곳들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해제가 됐다는 거는 가격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재건축으로 진행됐던 것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는 언젠가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재개발을 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때는 그 전의 상승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한다는 소리만으로도 상승하기 때문에 좀 묵혀놓고 기다린다면 훨씬 더 뛰어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축 다세대가 적은 곳. 신축 다세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어떤 거죠? 그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 분양분을 할 게 적으니까 추가 분담금도 많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다세대 주택이 신축이 많은 것보단 단독 다가구가 많으면 조합원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조합원이 적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으면 내가 낼 돈이 적다. 추가 부담금이 적다. 그럼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 다가구가 많은 곳들이 훨씬 더 좋고 사업성도 우수하죠. 그리고 4번째로는 원주민이 많은 곳보다는 투자자가 많은 곳들이 좋다. 원주민들은 나 몰라요. 나 그 재건축 재개발 나 관심도 없으니까 지금 살던 곳에서 그냥 살래요. 지금처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상가가 이런 게 많으면 또 재개발 재건축이 또 빨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지에 투자자들이 많이 간 곳들은 이분들은 100% 찬성이에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동의율을 채우는데도 충족을 빨리 할 것이고요.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의 무게로 볼 때 투자자들이 많은 곳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단독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에 대해서 매수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단독 다가구 주택은 또 다중주택을 포함해서 실거주와 어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차익 실현도 가능한 괜찮은 어떤 상품이에요. 다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를 매입할 때는 다중 빼고요. 대지 지분,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면적이 60평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정도 60평 정도가 돼야 다세대로 신축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내가 직접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신축할 사람이 사주기만 한다면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고려하시면 좋고요. 다중주택은 땅이 좀 작아도 돼요. 다중은 원룸으로 돼 있고 층수가 높지 않은 조그마한 부지에 월세 받을 목적으로 원룸을 많이 지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땅이 넓은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많죠. 작아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을 삼에 있어서 2가지로 형태로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시세 차익을 볼 거냐, 아니면 내가 월세를 좀 많이 받을 거냐, 이 2가지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을 위한 거라면 신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공실이 리스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월세 수익률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신축 가능한지 여부가 고려해야 될 1순위고요. 그리고 수익률, 즉 월세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걸 희망하는 분들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1순위예요. 무조건 공실이 돼버리면 월세 수익률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수익률, 공실 리스크가 없는 것, 수익률, 그 다음에 신축 가능 여부, 이렇게 순서대로 고려할 사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입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30, 40대 분들의 무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얘기 드렸어요. 내 집 마련은 정말 필수고요. 돈의 가치와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건축비 이런 것들, 뭐 전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거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으려면 내 집 마련은 정말 필수입니다. 내가 주택 하나 사놓고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살고 다른 곳에 임차를 얻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좀 더 내가 불편하게 살다가 돈을 모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매입했던 집으로.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무주택자분들은 필수고요. 이제부터는 유주택자분들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이 있는 분들은 첫 번째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상당히 좋아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상급지로 갈아탈 때 상급지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초반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이 그때 초반에 순서대로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강남 같은 경우가 서초 이런 곳들은 1분 2로 가장 먼저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가격이 상승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부터 시작해서 마포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의 상급지를 내가 4분이라면 3분 1호, 3분 1호, 2분 1호 이렇게 옮겨 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동급지라든가 하급지로 내려가는 거는 유주택자분들은 저는 반대하고요.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분들이 어떤 갈아타려고 할 때는 상급지로 가라. 지역적 양극화는 굉장히 심할 거고요.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를 거고 떨어지는 곳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똘똘한 한 채가 있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뭐 차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를 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하죠. 2년 정도를 줘서 이때 유예하게 될 때 과감하게 조금 오른 친구들은 버리세요. 버리고 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거가 저는 낫다고 보여져요. 보유세만 괜히 많이 내고요. 조금 올랐는데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좀 버리자는 얘기인데 양도세가 걱정스러워서요. 양도세 벌었으니까 내시는 거예요. 벌지 않았는 분들은 양도세도 안 냅니다. 차라리 못 번 거보다 양도세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가급적이면 내 돈은 적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일단은 내 돈이 적게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하락했을 때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지역도 3천만 원이었으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갭 투자 금액이. 근데 지금은 3억이어도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면 됐는데 그만큼 가격이 오른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3천 넣었는데 3억 지금 필요하다면 뭐 몇 배예요? 10배네요. 그죠? 10배가 지금 필요한 거네요. 그때 대비해서.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돼요. 뭐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견딜 수가 있죠. 10배 뛸 때까지 견디면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두 번째는 임대 가격이 상승할 만한 곳들이에요. 임대 가격이 상승할 만한 곳들은 어딜까요? 일단은 수요가 많은,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겠죠. 일자리가 많은 곳. 그죠? 업무 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학가라든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일자리가 많지 않지만 뭐 2040 서울도시기본계처럼 나왔을 때 조금 더 개발 이슈가 많아서 앞으로 미래에 임차 수요가 많아질 업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또 수요가 많으니까 상승할 겁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재미난 거는요, 내가 돈이 들어갔을 때 전세금과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만큼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내 돈이 계속적으로 회수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는 들어갔던 돈은 다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가 굴러서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임대료 상승이 될 만한 곳을 비싸더라도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은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죠. 상승폭이 많은데
상승이 많았던 거는 그 다음부터 더디게 오르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다 올라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그 타이밍 여유자금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야 견딜 수 있단 말이죠. 여유자금으로 하신 분들이. 돈을 뭐 대출을 받거나 남한테 빌리면 불안해요. 잠도 못 잡니다. 집값 떨어지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무주택자분들은 청약과 일반 매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은 꼭 하자. 청약 같은 경우는 뭐 특별공급 대상자가 있고 일반 공급 대상자가 있는데 특별공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지만 일반 공급 대상자분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마저도 청약 점수가 낮다면 일반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일반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입해야 될 주택의 종류는 3개의 부류로 나눠 본다면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이 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주택마다 특성이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서 매입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유주택자 같은 분들은 동급지가 아닌 하급지가 아닌 상급지로 갈아타라. 그에 대한 이유도 말씀드렸고 분산투자 즉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리스크 헤지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똘똘한 한 채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설피 똘똘한 한 채보다는 분산 투자가 훨씬 더 낫다. 하나는 수익형이라면 하나는 차익형, 하나는 실거주라면 얘는 뭐 재개발,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상품을 좀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일까요?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죠. LTV도 완화해서 대출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우리 30, 40대 분들 중에 무주택자 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요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하시니까 말이죠. 책 많이 본다고 공부 잘한다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아닌 것처럼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만 그게 성공이 됐던 실패가 됐던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 이슈, 기초, 그다음에 마인드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다음 뭐 있죠 하나 그거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